어서오세요. 오늘 책 읽기 방송은요, 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라는 책을 볼 건데요. 여기 작가가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요, 신재원 씨와 이진한 씨라고 되어 있죠. 이 작가들의 정체는 뭐냐면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두 분 다 서울대 의대 졸업생이고요. 한 분은 MBC 의학 전문 기자, 또 한 분은 뭐였지? 동아일보 의학 전문 기자라네요. 이분들이 병원의 진실에 대해서 책을 썼어요. 어떤 책인지 한번 봐볼까요? 그 중에 이게 그 테마가 되게 많았는데요. 제가 너무 책 한 권이라 많으니까 일부만 가져와 봤어요. 오늘은 탈모 치료의 진실을 한번 읽어보죠. 얍. 어때요? 잘 보여요? 응. 탈모 치료의 진실. 제가 모르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주변에도 심지어 제 또래 중에도 그 탈모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약 먹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병원 가끔 한 번씩 가서.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탈모 환자를 2번 울리는 기막힌 상술. 정말 죽고 싶을 정도예요. 치료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얼마 전 탈모 상담을 받으러 진료실을 찾은 20대 대머리 총각 이모 씨는 절규에 가까운 하소연을 했다. 심각한 탈모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설마 그 정도로 괴로울까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심정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탈모 스트레스는 벌거벗은 몸이 노출되는 수치심에 비견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제 탈모는 더 이상 40대 이상 중년 남성들의 고민이 아니다. 요즘은 20, 30대 남녀도 탈모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다. 아침마다 머리 감기가 겁난다는 사람도 있다. 그러다 보니 신문이나 TV 방송에서 탈모 치료제나 탈모 방지 비누, 탈모 방지 샴푸 광고가 나오면 유심히 봐두었다가 사서 사용해보곤 한다. 하지만 어쩐 일인지 이마의 골은 자꾸 깊어만 가고 빠지는 머리카락은 영 줄어들지 않는다. 머리 빠지는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대개 탈모 방지 또는 보조제를 마치 치료제인 양 착각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중에 판매되는 탈모 보조제, 탈모 방지제 등은 식약청에서 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것들이므로 약이 아니다. 이들 제품은 그저 한낱 보조제에 지나지 않으므로 효과는 크지 않다. 그동안 수많은 탈모 방지 제품이 광고를 통해 판매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곤 하는데 이는 그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 맞아요. 신입사원들도 꽤 있죠? 정말이에요. 각종 탈모 치료법의 허와 실. 먹는 약 프로페시아, 바르는 약 미녹시딜. 대머리로 진행되는 사람들, 즉 남성형 탈모에게 유일한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머리카락을 재생시키는 확실한 방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물론 식약청에서 치료 효과가 입증되고 부작용이 자세하게 밝혀져 있어 안전성이 검증된 남성형 탈모증 치료약으로는 먹는 약인 프로페시아와 바르는 약인 미녹시딜이 있다. 하지만 이 약들의 치료 효과는 프로페시아가 약 80%, 미녹시딜이 약 3, 40%이다. 그나마 효과가 있는 경우라도 약을 중단하면 다시 모발이 빠진다. 모발관리 업체!
최근 시중에 두피나 모발 관리 업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탈모로 속상해하는 환자들은 이러한 업체의 광고를 보면 혹하게 마련이다. 물론 약간의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식약청에서 허가된 약물인 프로페시아나 미녹시딜과 비교해보면 임상적인 근거가 약한 비효율적인 방법이다. 또 약물 치료의 경우도 중단하면 머리카락이 다시 빠지는 것처럼 두피 관리도 중단하면 그나마 나타나던 효과가 물거품처럼 사라진다. 그렇군요. 게다가 효과에 비해 비용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줄기세포 탈모 치료법! 요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탈모를 치료한다는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그 치료 효과와 부작용이 입증되지 않아서 현실에 적용하기는 힘들다. 줄기세포 치료라는 게 아직 어떤 질병에 어떻게 효과를 보일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또 이 치료가 비록 효과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 암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관찰이 필요하므로 탈모 치료에 줄기세포를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메조테라피! 메조테라피로 탈모를 치료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 효과 또한 신통치 않다. 메조테라피는 글자 그대로 메조, 주사바늘, 과, 테라피, 치료 라는 뜻으로 탈모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기대되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 등을 주사기에 넣어서 탈모 부위에 주입하는 치료법이다. 하지만 실제로 치료 효과가 뛰어나지 않아 최근에는 많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주사 성분으로는 비타민 C, 비타민 E, 태반 추출물 등 여러 가지이다. 하지만 주사를 맞은 부위에 염증이 생기거나 두피가 딱딱해지는 흉터 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서 탈모의 영구적인 치료법은 아니다. 결국 대안은 모발 이식뿐이다. 대안은 모발 이식뿐이다. 모발 이식의 원리. 남성의 대머리는 유전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일단 탈모가 시작되면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재까지 대머리에 대한 가장 완전한 의학적 해결책은 모발 이식밖에 없다. 한마디로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조림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다. 심은 머리카락은 원래의 굵기를 유지하며 영구적으로 자라므로 흔히 대머리라고 불리는 남성형 탈모증은 물론 여성형 탈모증 및 여성의 넓은 이마, 무모증, 두피 흉터 등의 치료에 활용된다. 이 와중에 선생님의 모발이 풍성. 저는 머리카락 많은 게 싫어가지고 항상 제가 숯가위로 숯을 쳐요.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도 스트레스예요. 모발 이식은 자신의 후두부, 즉 뒤통수 부위, 머리카락의 모근을 뽑아 탈모 부위에 이식하는 시술로 머리카락의 위치만 후두부에서 앞머리 부위로 이동시키는 것일 뿐 이식한 후에는 후두부에서 자라는 양상대로 똑같이 자란다. 아, 군인이에요? 한번 이식한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거나 빠지지 않고 영구적으로 자란다. 수술 결과에서 중요한 점은 생존율과 자연스러움인데 이것은 의사의 경험과 관련이 많다. 20대 모발 이식은 오히려 해! 그렇다면 과연 모발 이식은 모든 단계의 탈모에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아직 그리 심하지 않은 탈모 초기의 20대 남성이 모발 이식을 받고 싶다며 병원을 찾는 경우가 흔하다. 이들은 결혼하고 취업할 시기인 바로 지금이야말로 머리카락이 필요한 시기이지 결혼한 후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중년 이후에는
탈모에는 거의 신경 쓰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다. 또한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하면서 당장 탈모 부위에만 모발 이식을 해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이 경우 근시안적으로 수술을 하면 오히려 환자에게 해가 될 수 있다. 20대 탈모 환자 중 상당수가 현재 상태에서 더 이상 탈모가 진행되지 않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분명히 탈모는 계속 진행된다. 그러니 아직 탈모 초기 단계인데 골이 깊어진 이마에만 모발을 이식했다고 가정해보자. 세월이 지나 탈모가 더 진행되면 이식한 부분에만 모발이 남는다. 나머지 탈모가 진행된 곳은 빈 공간으로 남아 더 이상한 모양이 되고 만다. 한편 꼭 모발 이식 수술을 해야 해결될 탈모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수술을 권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을 받지 않는 사람도 있다. 상상하셨군요. 그런 경우 두피 관리나 효과도 없는 탈모 보조 제품 등으로 비용과 시간만 낭비하다가 결국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 역시 수술밖에는 길이 없는 것 같다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허다하다. 모발 이식은 자신의 남은 머리카락을 이용하므로 평생 두세 번밖에 시술할 기회가 없다. 따라서 모발 이식 의사는 수술을 하는 테크닉뿐만 아니라 환자 인생 전체를 놓고 언제 모발 이식을 해야 할지 적절한 타이밍을 선택할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탈모에 관한 토털 코디네이터 또는 토털 플래너가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많은 환자들은 당장의 상태만 개선하면 되지 않나? 하는 유혹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탈모 치료법. 탈모를 유발하는 질환. 남성의 대머리형 탈모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빠진다. 그런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지지 않으면서 많이 빠진다면 다른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가령 염증성 질환이나 갑상선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당뇨병, 결핵 등 다른 원인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그런 경우에는 원인 질환만 치료하면 탈모도 사라진다. 머리 감기와 탈모의 상관관계. 평소 탈모 관리에 대해 우리가 잘못 아는 것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머리카락이 한 가닥씩 빠질 때마다 아쉬워하는 탈모 환자들은 10중 8구 머리 감기를 꺼려한다. 머리를 감거나 빗질을 하면 머리카락이 더 많이 빠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대부분 휴지기 모발로 가만히 둬도 저절로 빠지는 머리카락이다. 이들은 바람만 불어도 빠지는 것으로 머리 감기와는 상관이 없다. 탈모는 오히려 머리를 자주 감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 대머리 환자의 원인이 되는 남성 호르몬은 굵은 모발을 점차 가늘게 해 탈모를 일으키며 바람 피지샘을 자극해 피지 분비를 왕성하게 만든다. 이를 그냥 놔두면 두피에 여드름과 비슷한 염증인 지루 피부염이 잘 생긴다. 이러한 피부염이 지속되면 계속해서 자라야 할 모발도 빠지면서 탈모증이 더 심해진다. 따라서 탈모가 걱정된다며 머리를 자주 감지 않으면 두피의 염증이 심해져 안 빠질 머리도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하루 2번, 최소한 하루 1번 정도는 머리를 감아주는 것이 깨끗하고 건강한 두피를 유지하고 탈모도 방지하는 지름길이다. 머리를 감을 때는 비누보다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모발에 더 좋다. 특히 지성 두피라면 지성용 샴푸를 사용해야 한다. 하루 2번 너무하네요. 불편함을 감내해야 하는 가발?
가발을 사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가발은 불편함만 참을 수 있다면 만족도가 높은 해결 방법이다. 그런데 상당히 불편하다. 특히 여름에 더욱 그렇다. 머릿속에서 땀이 흐르는데 사람들 앞에서 가발을 벗고 땀을 닦을 수도 없고 가려워도 긁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가발 사용을 중단하고 싶어도 벗으면 가발로 가리고 있었던 부위가 드러나며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가발을 쓰지 말걸 하는 후회를 하기도 한다. 가발의 종류에는 접착식과 클립식이 있는데 접착식 가발은 기존 머리카락을 깨끗이 면도한 뒤 접착제로 붙여야 고정이 잘 되는 까닭에 며칠이 지나면 머리카락이 잘 올라와서 접착 효과가 떨어지므로 머리를 자주 면도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가발은 사용한 지 1, 2년 후면 낡아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100에서 150만원 정도의 가발 비용 및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다. 노화에 따른 흰머리! 한편 흰머리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화에 따른 현상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염색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만 피부가 일부 하얗게 되는 증세인 백반증에 따른 부분적 백모증인 경우에는 자신의 검은 머리카락을 이식해주면 멜라닌 세포가 이동하게 되어 백모 현상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군요. 염색약을 사용할 때에는 간혹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므로 가려움증이 발생하는 염색약은 교체해서 접촉성 피부염을 예방하는 게 좋다. 최근 냄새와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성분을 없앤 염색약 제품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 피부과 전문의가 밝히는 모발 이식 수술의 진실! 은 황성주 씨가 쓰신 거네요. 모발 이식 수술은 아프거나 위험하지 않다. 모발 이식 수술은 국소 마취 후 수술이 이루어지므로 전혀 아프지 않다. 다만 아프다고 잘못 알려진 이유는 국소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수술한 경우나 수술이 4-5시간 동안 지속되어 국소 마취 효과가 떨어진 경우이다. 진실! 두피에는 다른 부위에 비해 혈류량이 많아 마취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마취 효과가 빨리 사라진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국소 마취제를 사용하면 통증이 금방 사라진다. 탈모 방지 홍보대사. 따라서 적절한 국소 마취제의 선택과 적절한 마취 방법을 적용하면 통증 없이 시술 받을 수 있다. 또한 뇌 손상 등을 염려하며 매우 위험한 수술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모발 이식은 두피에만 국한된 수술로 뇌 손상 등과 같은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 매우 안전한 수술이다. 제 그 주변인 중에요. 모발 이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잔데요. 그 예전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일부 부위에 머리카락이 나지 않게 돼서 모발 이식을 했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갖고 모발 이식을 했는데 여기 뒷머리에서 그 두피를 잘랐나? 이렇게 해서 그 머리카락 몇 개 단위로 아주 미세하게 그 조각을 내요. 그래서 그 머리가 안 나는 곳에다가 호치켓인지 뭐 그런 걸로 팍팍 찍었대요. 한 개 한 개. 팍팍 찍어서 박았는데 그게 아프진 않대요. 근데 되게 느낌이 끔찍한 느낌이 난다고 하네요. 그 막 견디기 고통스러운 느낌이래요. 막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수술이 몇 시간 동안이나 그때 지속됐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멀쩡하게 머리카락이 잘 자라고 있어요. 거기서. 아프진 않다네요.
자, 다음.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병원을 선택하라. 최근에 모발 이식을 하는 병원이 너무 많이 생겨 환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병원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한다. 모발 이식은 피부과, 성형외과, 외과뿐만 아니라 일반의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의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더구나 모발 이식의 경우 전공의 시절 특별한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실제로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모발 이식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수술을 했는지,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지 등을 알아봐야 한다. 모발 이식은 의사 혼자 할 수 있는 시술이 아니다. 모낭을 분리해주는 모낭 분리 기사와 한 팀이다. 과거 일부 병원에서 의사가 시술하지 않고 모낭 분리 기사들이 모발 이식 수술을 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었다. 최근에 이에 대한 자정을 위해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병원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대한모발이식학회가 창립되었다. 절개법에 비해 비절개법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데? 모낭을 채취하는 데에는 절개하는 방법과 비절개하는 방법이 있다. 절개법은 피부를 모판처럼 떼어낸 후 봉합하는 방식이고, 비절개법은 1mm 송곳처럼 생긴 펀치로 모낭을 하나씩 뽑아내는 방법이다. 흔히 비절개법이 좀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낭의 길이가 서양인에 비해 길고 피부가 딱딱해서 비절개법을 적용할 시 모낭이 다칠 위험이 커서 이식한 모낭의 생존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 또한 공여부를 삭발하여 공여부인가봐요. 공여부를 삭발해서 시술하므로 수술받은 티가 나고 시간이 몇 배로 더 걸리며 시술비가 훨씬 더 비싸다. 비절개법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이식하기가 힘든 까닭에 절개법에 비해 시술 결과가 좋지 않은 측면도 있다. 절개법은 긴 선 모양의 흉터가 남고 비절개법은 좁쌀 모양의 흉터가 여러 군데 남는데 전체 흉터를 면적으로 계산해보면 평균적으로 비절개법의 흉터 면적이 절개법에 비해서 5배에서 8배 더 넓다. 그래서 그때 그 머리 뒤쪽에서 그 두피를 잘랐잖아요. 그리고 자르고 남은 나머지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꼬매서 봉합했대요. 이식한 머리카락도 관리가 필요하다. 모발 이식을 한 머리카락은 탈모가 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자란다. 하지만 이식된 부위의 기존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가늘어지면서 탈모가 발생하는데 간혹 이런 현상을 이식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가끔 모발 이식을 받은 분들이 약물 치료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마치 치과에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양치질을 게을리해서 또 다른 치아를 상하게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탈모 부위의 모발 이식을 받더라도 기존 모발의 탈모 진행을 예방하려면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외국에서 시술받는 경우 단점도 있다. 모발 이식 수술도 미용술의 하나이므로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만약 외국에서 시술 받는다면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치료를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모발 이식 수준은 세계적이므로 가급적 국내에서 시술받는 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챕터네요. 탈모 초기 모발 이식의 단점.
모발 이식에 대해 환자들과 상담하다 보면 탈모가 더 진행되기 전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 머리를 미리 심어두어야 심한 탈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너무 이른 나이에 초기 탈모 상태에서 모발 이식을 받으면 기존 모발의 탈모가 진행된 뒤에는 미용적으로 보기 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탈모 초기에는 가급적 약물 치료를 통해 탈모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게 좋고, 탈모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모발 이식 수술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오늘은요, 탈모 특집이었어요. 탈모 특집이었는데 뭐였냐면 제목이 뭐였죠? 제목은 병원이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이었어요. 유튜브에서 책 읽기 방송 여러 가지를 보셨었군요. 제가 으뜸인가요? 저는 그 다른 책 읽기 방송을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어떤지. 와! 자, 매니저님, 1 더하기 1은 귀요미. 별풍선 선물 감사해요. 지금 녹화 몇 분 됐어요? 책 읽기 녹화. 저한테는 또 멈춰 있어서 짝짝짝짝짝. 몇 분인가요? 자, 녹화 시간 얼마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32분이래요. 32분 정도 됐는데요. 오늘 책 읽기 녹화 방송은 여기로 마치고요. 다음번 녹화 책 읽기 때 또 만나요. 안녕! 스습!